마음속에서 걱정을 몰아내는 방법. 나는 메리언 제이 더글러스가 내 강의를 들으러 왔던 몇 년 전의 그날 밤을 절대 잊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의 실명을 쓰지 않았다. 그가 개인적인 이유로 신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기에 소개될 그의 이야기는 그가 전에 내 수업에서 말했던 실제 이야기다. 그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자신의 가정에 불어닥친 비극에 대해 들려주었다. 첫 번째 비극은 그가 너무나도 사랑하던 5살짜리 딸을 잃은 것이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첫 번째 상실로 인한 슬픔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그는 몇 달 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또 다른 딸을 선물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도 5일 만에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지요. 라고 말했다. 두 딸의 잇따른 죽음은 견디기 힘든 아픔이었다.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는 말했다. 저는 잠을 잘 수도, 음식을 먹을 수도, 편한 마음을 가질 수도, 휴식을 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신경은 극도로 불안한 상태였고 자신감도 사라졌습니다. 그는 결국 의사를 찾아갔다. 어떤 의사는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고 어떤 의사는 여행을 권했다. 둘 다 시도해 봤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그는 말했다. 제 몸은 마치 바이스에 끼워져 있고 바이스가 제 몸을 계속 쪼여오는 것 같았죠. 비통함으로 인한 긴장 상태. 만약 당신이 큰 슬픔 때문에 마비 증세를 겪어본 적이 있다면 그의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잘 알 것이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하게도 제게는 4살 난 아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더군요. 멍하니 슬픔에 잠겨있던 어느 오후 아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배 만들어주세요. 저는 배나 만들고 있을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지요. 그러나 아들은 끈질기게 졸라대더군요. 저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난감 배를 만드는데 거의 3시간이 흘렀습니다. 배를 다 만들 때쯤 되자 저는 배를 만들며 보낸 그 3시간이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신적인 편안함과 평화를 느낀 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 깨달음 덕분에 저는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 조금씩이나마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개월 만에 처음으로 진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구상과 생각이 필요한 무언가를 하느라 바쁘면 걱정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제 경우에는 장난감 배를 만드는 일이 걱정을 떨칠 수 있게 해주었죠. 그래서 저는 바쁘게 생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밤 저는 이 방 저 방을 다니며 손질이 필요한 것들을 찾아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책장, 계단, 방풍창, 창문 차양, 문 손잡이, 자물쇠, 새는 수도꼭지 등 수리가 필요한 물품들이 꽤나 많았습니다. 손질해야 할 물건들을 2주에 걸쳐 목록으로 정리해보니 무려 242개나 되더군요. 지난 2년 동안 저는 그것들의 대부분을 수리했습니다. 일주일 중 이틀 밤은 성인 대상 광자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에 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시민활동도 열심히 하고 현재는 교육위원회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참석하고 있는 모임은 수십 개나 되고 적십자사의 모금 활동이나 다른 활동들도 돕고 있는 등 저는 지금 너무나 바빠서 걱정할 틈이 없습니다. 찰스 캐터링도 자동차의 자동 시동기 개발을 시작할 당시 이와 비슷한 난관을 겪었다. 캐터링은 최근에 퇴직하기 전까지 세계적으로 유명한 GM사의 부사장 겸 GM 연구소를 맡았다. 하지만 예전에 그는 너무 가난해서 창고의 위층을 연구실로 사용해야만 했다. 식료품을 사기 위해서는 아내가 피아노 레슨으로 번 $1,500를 사용해야 했고 나중에는 자신의 생명보험을 담보로 $500를 빌려야 했을 정도였다. 나는 그의 아내에게
당시에 걱정이 되지는 않았냐고 물어보았는데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이죠. 걱정이 심한 나머지 잠도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달랐죠. 그이는 작업에 너무 몰두해서 걱정할 시간이 없었어요. 위대한 과학자 루이 파스테르는 평화는 도서관과 연구실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라는 말을 남겼다. 평화는 왜 그런 곳에 있을까? 도서관이나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너무나 일에 몰두한 나머지 자신에 대해서는 걱정할 틈이 없기 때문이다. 연구원들은 신경쇠약에 걸리는 일이 거의 없다. 그들에게는 그런 사치를 즐길 여유가 없는 것이다. 어떤 정신의학자든 바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신경 관련 질환에 가장 좋은 치료제라고 말할 것이다. 헨리 워즈워스 롱펠로우는 젊은 아내와 사별한 뒤 그 사실을 스스로 터득했다. 그의 아내는 어느 날 촛불에 봉합용 밀랍을 녹이던 중 옷에 불이 붙었다. 롱펠로는 아내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갔지만 그녀는 그 불로 인해 사망해버렸다. 한동안 그는 그 끔찍한 경험의 기억으로 인해 거의 미칠 지경에 이르렀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에게는 그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세 아이들이 있었다. 롱펠로는 슬픔을 무릅쓰고 아이들의 부모 역할을 해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아이들과 함께 산책과 놀이를 하며 생겨난 끈끈한 사랑을 아이들의 시간이라는 시를 지어 영원히 기념했다. 또한 그는 단테의 작품들을 번역하기도 했다. 이 모든 일들이 한데 결합하여 그를 분주하게 만들었고 그것에 너무 바쁜 나머지 그는 자신에 대한 생각은 말끔히 잊어버리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았다. 영국의 시인 알프레드 테니스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아서 헤일럼이 죽었을 때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행동에 몰두해야 한다. 힘들게 일할 때나 하루 일과를 하는 중에 행동에 몰두하기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일을 마치고 난 뒤의 시간, 바로 이때가 위험하다. 여가 활동을 즐기며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할 그때, 걱정으로 인한 우울함이 밀려오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오늘 직장 상사가 한 말에 어떤 의도가 있는 건 아닌지, 혹은 대머리가 되는 건 아닌지 등을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이다. 컬럼비아 사범대학의 교육학 교수인 제임스 L. 머셀은 이 점을 아주 잘 표현했다. 걱정은 당신이 행동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일과가 끝난 시간에 당신을 괴롭히는 경향이 있다. 머릿속이 온갖 생각들로 어지러워지면 각종 터무니없는 가능성들이 떠오르고 작은 실수 하나도 커 보이게 된다. 그때의 당신의 마음은 부하가 걸리지 않은 채 작동하는 모터와 같아서 모터 속의 부품을 과열시켜 태워버리거나 산산조각나게 만들 수 있다. 걱정에 대한 해결책은 건설적인 어떤 행위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다.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때 나는 시카고 출신의 한 가정주부를 만났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해서 걱정에 대한 해결책은 건설적인 어떤 행위에 완전히 몰입하는 것이란 사실을 스스로 터득하게 되었는지 말해주었다. 나는 뉴욕에서 미주리주의 내 고향집으로 가기 위해 탔던 기차의 식당 칸에서 그녀와 그녀의 남편을 만났다. 이 부부의 아들은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한 다음날 군에 입대했고 그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걱정에 건강을 거의 망칠 뻔했다. 내 아들은 어디에 있을까? 안전하게 잘 있을까? 전투 중일까? 다치지는 않았을까? 죽었을까? 내가 그녀에게 어떻게 걱정을 극복했는지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했다. 일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제일 먼저 가정부를 내보내고 모든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 하면서 바쁘게 지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것도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
그녀가 말하길 문제는 집안 일들을 마음을 쓰지 않고도 기계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아들에 대한 걱정은 떠나질 않았죠. 침구 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하루 종일 저를 바쁘게 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종류의 일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백화점에서 판매 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효과가 있더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무척이나 바쁘게 지내고 있었어요. 손님들은 제 주위에 벌떼처럼 몰려들어 가격, 사이즈, 색상 등을 물어봤죠. 당장 해야 할 일 말고는 어떤 것도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아픈 다리를 풀어주는 것 말고는 다른 걸 떠올릴 수 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자마자 침대에 누워 정신없이 잠들곤 했어요. 걱정할 시간뿐 아니라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불쾌한 기억을 잊는 기술이라는 책에서 존 쿠퍼 포이스가 의미한 바, 즉 해야 할 일에 몰두할 동안에는 어떤 안락한 안정감 또는 깊은 마음의 평화, 일종의 편안한 무감각 상태가 인간이라는 동물의 신경을 안정시켜 준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우친 것이다.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